사람들은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늘 같은 장면부터 떠올린다. 몇 년 만에 몇 억을 벌었다는 이야기, 어느 동네에 집을 샀더니 인생이 바뀌었다는 이야기, 대출을 잘 써서 순식간에 자산이 불어났다는 이야기. 유튜브도 기사도 책도 대부분은 성공한 사람의 결과만 보여준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게 성공 사례는 넘쳐나는데 정작 주변을 보면 부동산 때문에 인생이 편해진 사람보다 더 팍팍해진 사람이 훨씬 많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대출은 늘었고 집값이 오른다 해도 마음은 점점 조급해진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가 아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무너지는가? 그리고 그 실패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부동산 투자는 마트에서 고르는 물건이 아니다. 마음에 안 들면 내려놓고 문제가 생기면 환불하면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다. 한번 잘못 들어가면 시간, 돈, 관계, 감정까지 모두 묶여버리는 선택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 쉽게 시작한다. 남들도 다 하니까. 지금 안 사면 뒤처질 것 같아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 같아서. 이 말들은 전부 이성적인 판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부 불안의 언어다. 부동산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을 가장 강하게 묶어버리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구조보다 묶이는 구조를 훨씬 더 쉽게 선택한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자유는 설계해야 하지만 묶임은 감정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부동산을 결과로만 본다.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지금 사야 할까,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보다 훨씬 앞에 있다. 이 선택이 내 인생을 어떤 구조로 묶는가? 세금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출은 어차피 다 쓰는 거라고 생각하고, 출구 전략은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미룬다. 그리고 그 미뤄둔 생각들이 어느 순간 한꺼번에 덮쳐온다. 부동산 실패의 핵심은 시장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 구조다. 부동산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잘못된 타이밍이 아니라 출구 없는 구조에 들어갔고, 가격 하락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막혔으며 손실 자체보다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 무너진다. 즉,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건 집값이 아니라 빠져나올 수 없는 선택이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성공 사례가 아니다. 성공은 언제나 운과 환경이 섞여 있다. 하지만 실패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패턴을 가진다. 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했고, 세금은 남의 이야기처럼 넘겼고, 출구는 아예 상상하지 않았다. 부동산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이번만큼은 다를 거야다. 자유는 돈이 많아지는 상태가 아니다. 돈 때문에 삶의 방향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다. 그리고 그 자유는 성공을 빨리 쫓는 사람보다 실패를 먼저 이해한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간다. 이제부터 우리는 다음 질문들을 하나씩 짚어볼 것이다. 왜 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세금 앞에서 무너지는 구조가 문제인지, 왜 대출 금리보다 대출이 인생을 고정시키는 방식이 더 위험한지,
왜 어떤 사람은 부동산으로 숨이 막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시장에서 여전히 선택권을 유지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만약 이미 잘못 들어왔다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언제 사야 하느냐부터 묻는다. 지금이 바닥인가? 아직 더 떨어질까? 이 동네가 오를까? 저 동네가 낫지 않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먼저 묻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손실이 아니다. 가장 무서운 건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유동성과 선택권이다. 집은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니며 한 번 들어가면 시간과 돈이 동시에 묶인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반대로 움직인다. 집을 살 때는 미래를 수십 가지로 상상한다. 오르면 팔지 뭐. 전세 주면 되지. 월세로 돌리면 버틸 수 있어. 정 안 되면 그냥 더 버티지. 모든 경우의 수가 다 열린 것처럼 느껴진다. 문제는 그 모든 선택이 동시에 가능하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집을 사고 나면 선택지는 늘어난 게 아니라 이미 절반 이상 사라진 상태다. 대출이 붙는 순간 현금 흐름은 고정되고 직업 선택의 자유는 줄어들며 시간의 유연성은 사라진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한다. 집 하나 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그 말은 집을 결과로만 본 사람의 말이다. 집이 만들어내는 과정의 무게를 한 번도 감당해보지 않은 사람의 말이다. 부동산으로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된 장면이 있다. 집값이 떨어진 날이 아니다. 금리가 오른 날도 아니다. 아, 이제 선택지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이다. 팔고 싶어도, 지금 팔면 손실이 너무 크고 버티고 싶어도 현금 흐름이 감당되지 않고 전세를 주자니, 시장 상황이 따라주지 않고 월세를 놓자니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 그때 사람은 무너진다. 부동산 투자는 가격이 오르느냐보다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가 먼저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다. 얼마에 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얼마나 편안하게 이 선택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들어간 투자는 이미 절반은 실패한 상태다. 투자는 사람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다. 조급한 사람은 출구 없는 구조로 들어가고, 불안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과도한 대출을 끌어안고, 남의 속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리듬을 잃는다. 부동산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가정한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선택권이 남아있는 구조만을 선택한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은 대부분 틀린 선택을 한 게 아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 당장 집을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출구가 없는 구조로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다. 부동산에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꺼내는 말이 있다. 대출은 다 쓰는 거잖아. 마치 선택지가 아닌 것처럼, 마치 당연한 통과 의례처럼 대출은 늘 부동산 이야기의 시작점에 놓인다. 하지만 이상하다. 대출을 받는 순간 인생이 고정되는 사람과 같은 대출을 쓰고도
여전히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 문제는 얼마를 빌렸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빌렸느냐다. 대출은 돈을 빌리는 행위가 아니다. 대출은 미래의 시간을 저당 잡히는 계약이다. 대출은 수익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삶의 자유를 줄이는 장치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출을 수단이 아니라 전제 조건으로 받아들인다. 사람들은 이렇게 계산한다. 월급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대출은 감당 가능하지. 하지만 이 계산에는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빠져 있다. 이 구조를 몇 년 동안 견딜 수 있는가? 대출은 매달 빠져나가는 숫자가 아니라 매달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가는 구조다. 대출이 커질수록 이직은 어려워지고 쉬는 결정은 미뤄지고 위험한 선택은 불가능해진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버틸 수 있다면 그건 투자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지 않고 삶이 흔들린다면 그건 이미 도박에 가깝다.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무너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모두 금리가 오르기 전에 무너진 게 아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전에 무너진 것도 아니다. 현금 흐름이 막히는 순간 아무 선택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너진다. 대출의 진짜 위험은 이자율이 아니다. 출구가 하나로 고정된다는 점이다. 처음엔 이렇게 말한다. 전세 주면 되지. 월세로 돌리면 되지. 조금만 버티면 되지. 하지만 구조는 냉정하다. 전세 시장이 안 받쳐주면 끝이고 월세 수익이 이자를 못 따라가면 끝이고 버티는 시간보다 대출 만기가 먼저 오면 끝이다. 그 순간 사람은 깨닫는다. 아, 나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택당하고 있었구나. 대출을 쓸 수 있느냐가 아니라 대출 없이도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를 먼저 봐야 한다. 대출은 버틸 수 있을 때만 도구가 된다. 버틸 수 없는 상태에서의 대출은 미래를 갉아먹는 계약일 뿐이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대출을 많이 쓴 사람이 아니다. 대출을 쓰면서도 출구를 상상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차피 오를 거니까, 다들 이렇게 하니까, 나만 빼고 다 버는 것 같으니까. 이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구조는 감정에게 넘어간 상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얼마를 벌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다. 부동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꼭 나오는 말이 있다. 세금. 사람들은 세금을 마치 예상 못한 사고처럼 말한다. 갑자기 튀어나온 변수, 운 나쁘게 걸린 함정처럼. 하지만 정말 그럴까? 세금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언제나 거기 있었고, 다만 보지 않으려 했을 뿐이다. 부동산에서 세금 때문에 무너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공통된 특징이 있다. 세금을 몰랐던 게 아니라 세금을 나중 문제로 미뤄둔 구조에 있었다는 점이다. 세금은 벌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다. 문제는 세금 그 자체가 아니라 세금이 발생했을 때 아무 대응도 할 수 없는 구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세금은 현금이 있을 때는 관리 가능한 비용이지만 현금이 막히는 순간 결정권을 박탈하는 족쇄가 된다. 세금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의 구조는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 수익은 미래 상승에만 걸어두고
현재 현금 흐름은 대출과 세금으로 잠겨 있고 출구는 언젠가 팔면 되겠지 하나뿐이다. 하지만 팔아야 세금이 줄어드는데 팔면 손실이고 버텨야 손실은 피하는데 보유세와 이자가 동시에 쌓이고 증여를 고민하자니 가족의 삶까지 함께 묶여버린다. 부동산에서 세금이 무서운 이유는 단 하나다. 세금은 선택을 늦춘 사람에게만 갑자기 크게 보인다. 미리 계산된 세금은 관리 대상이지만 미뤄둔 세금은 위기 그 자체가 된다. 그래서 세금으로 무너진 사람들은 세금을 몰라서가 아니라 세금이 등장하는 순간을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다. 그들은 집을 샀지만 미래의 자신이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는 그려보지 않았다. 부동산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세금을 줄이는 방법보다 세금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 세금은 피하는 대상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변수로 관리해야 할 요소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정 안 되면 팔면 되지라는 말이 왜 가장 위험한 생각인지를 이야기해보자. 정 안 되면 팔면 되잖아. 이 말은 언제나 마지막 보험처럼 들린다. 모든 선택지를 열어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하지만 부동산에서 이 말만큼 위험한 말도 없다. 왜냐하면 이 말은 아직 팔아본 적 없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언제든 팔 수 있는 자산이 아니라 팔 수 있을 때와 팔 수 없는 때가 극명하게 갈리는 자산이다. 출구가 있다는 생각과 출구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출구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항상 상승기 기준으로만 상상하기 때문이다. 가격이 오를 때는 팔기도 쉽고 사줄 사람도 많고 손실에 대한 두려움도 적다. 문제는 사람들이 팔고 싶어지는 순간은 대부분 상승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금리가 오르고 세금이 쌓이고 현금 흐름이 막히고 심리적으로 버티기 힘들어질 때, 바로 그때 사람들은 팔아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순간이 가장 팔기 어려운 시점이다. 실패한 투자자들의 공통된 착각으로 출구는 항상 열려 있다는 믿음을 꼽는다. 하지만 현실의 출구는 시장, 세금, 대출, 심리, 이 네 가지가 동시에 허락해야만 열린다. 하나라도 막히면 출구는 출구가 아니라 벽이 된다. 팔고 싶을 때 출구가 막히는 이유는 명확하다. 가격이 애매하면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고 세금 부담이 커지면 팔아도 남는 게 없고 무엇보다 본인이 손실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팔지 못한 채 버틴다. 그리고 그 버팀은 전략이 아니라 희망이 된다. 버틴다는 말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단어가 될 수 있다. 부동산도 주식도 코인도. 버팀은 현금 흐름이 있을 때만 전략이 되며 현금 흐름이 없는 버팀은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권을 갉아먹는다. 이쯤 되면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바뀐다. 조금만 더 버티면 여기서 팔면 바보지 다들 힘들다잖아. 이 말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선택을 미루는 말이라는 것. 출구를 잃은 투자에서
사람은 결정을 못한다. 그리고 결정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출구는 더 멀어진다. 출구 전략이란 언제 팔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팔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구조다. 출구 전략은 이 질문에서 시작된다. 이 선택이 틀렸다는 걸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숫자로 답할 수 없다면 그 투자는 이미 위험하다. 얼마까지 내려가면 정리할 것인가? 그때 세금은 감당 가능한가? 팔리지 않는다면 다른 선택지는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들어간 집은 투자가 아니라 기도에 가깝다. 출구 없는 투자는 미래의 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선택이다. 현재의 나는 편하지만 미래의 나는 모든 부담을 떠안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미래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보다 훨씬 여유로울 거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미래의 나는 나이가 들고 체력이 줄고 책임은 더 많아진다. 그 상태에서 출구 없는 부동산은 선택이 아니라 짐이 된다. 부동산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항상 한 가지를 먼저 설계했다. 이게 잘못됐을 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인가? 그럼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하기 전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질문까지 왔다면 이미 절반은 깨어난 상태다. 문제는 이 질문을 너무 늦게 떠올린 사람들이 거의 같은 방식으로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는 점이다. 여기서부터는 부동산을 잘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덜 망하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절대 하지 말 것인가다. 첫 번째, 상황을 희망의 언어로 번역하지 마라. 이미 잘못 들어온 사람들의 말은 항상 비슷하다.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 시기만 넘기면 다시 좋아질 거야. 이 말들의 공통점은 정보가 아니라 감정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상황이 나쁜데도 그걸 기다림으로 포장하는 순간 판단은 멈춘다. 이때부터 사람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간에게 끌려간다. 두 번째, 언젠가 팔면 된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지 마라. 이미 들어온 상태에서 가장 위험한 자기 암시가 정 안 되면 팔면 되지. 이 말은 결정을 미루는 데는 최고지만 살아남는 데는 최악이다. 왜냐하면 이 말에는 시점도 조건도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언제 팔 건지, 얼마 손실이면 인정할 건지, 그때 세금은 감당 가능한지. 이게 하나도 없으면 팔면 된다는 말은 전략이 아니라 마취다. 세 번째, 문제를 시장 탓으로 옮기지 마라. 금리 탓, 정책 탓, 정부 탓, 시기 탓. 이 말들이 나오는 순간 판단의 주도권은 이미 나에게서 떠난다. 시장은 변한다. 그건 누구도 통제 못한다. 하지만 내가 들어간 구조를 인정하는 건 지금도 가능하다. 망한 사람과 살아남은 사람의 차이는 정보가 아니라 인정의 속도다. 그럼 이미 잘못 들어온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지금 이 선택이 틀렸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라. 옳을 경우 말고 최악의 경우만 놓고 봐라.
이 상태가 2년 지속되면 버틸 수 있는가? 추가 악재가 하나 더 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지금 선택을 유지하기 위해 잃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이 아니라 회피가 나온다면 이미 구조는 위험하다. 두 번째, 돈보다 먼저 결정을 단순화해라. 이미 꼬인 상태에서 선택지를 늘리는 건 자유가 아니라 혼란이다. 전세, 월세, 매도, 증여, 추가 매수. 이런 계산이 동시에 돌아간다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패닉이다. 살아남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선택지를 줄인다. 세 번째, 최선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선택을 해라. 이 단계에서는 잘 버는 선택은 없다. 있다면 단 하나다. 완전히 무너지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 이 판단은 똑똑함의 문제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다. 자유는 집을 몇 채 가지는 게 아니다.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까지 들었다면 이미 한 가지는 분명하다. 너는 성공 사례만 쫓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먼저 이해하려는 사람이라는 것. 부동산에서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남기자. 지금 이 선택은 나를 부자로 만들 수는 없어도 적어도 나를 무너뜨리지는 않는 선택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시장 안이 아니라 선택 위에 서 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엑시트에 담긴 부동산 투자에 관한 내용의 문제의식과 사고방식을 바탕으로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에 제 생각과 경험을 덧붙여 정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부동산으로 성공할 것인가 보다 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로 무너지는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집을 사는 순간보다 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순간이 사람의 인생을 더 깊게 흔든다는 사실. 대출이 문제가 아니라 대출 이후의 삶을 상상하지 않는 구조가 문제라는 점. 세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세금 앞에서 아무 선택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가 진짜 위험이라는 사실. 이 책이 계속 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부동산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 수도 있지만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선택이 잘못됐을 때 그래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인가? 그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이야기만 보고 들어가고 실패한 이야기는 외면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항상 반대로 움직입니다. 오르는 이유보다 무너질 이유를 먼저 계산하고 욕심보다 최악의 상황을 먼저 떠올립니다. 부동산에서 자유란 집이 많아지는 상태가 아니라 잘못된 선택에서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장 무언가를 사게 만들지 않더라도 적어도 무너지는 선택 하나쯤은 멈추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은 인생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인생의 구조를 드러내는 거울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